자, 이번 시간에는 대응상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응상 검정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는 두 표본을 꺼냈을 때 두 표본 xi하고 yi라는 것이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몸무게라는 걸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란성 쌍둥이, 쌍둥이의 지능지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운동 전후의 몸무게라는 것은 운동 전에도 나라는 사람이죠. 운동 후에도 나라는 사람이에요. 운동 전에도 나고 운동 후에도 나니까 예, 내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는 유전자가 거의 비슷할 테니까 독립적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표본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신약을 만들어냈어요. 그 진통제의 효능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여러분들이 추출을 한다고 하면 자, 굉장히 다른 서로 독립적인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해서 진통제의 효능을 검사한다 그러면 성별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할 거고 나이도 폭이 넓지 않게 선택을 할 거고 종합적인 건강 상태 아주 건강한 사람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하고는 그 약의 효능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합적인 건강 상태도 비슷한 환자를 선택을 하겠죠. 통증도 굉장히 아픈 사람하고 약간 아픈 사람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통증 정도도 같은 그런 환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면 독립적이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쌍으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로 쌍을 맞춰서 표본을 x1, y1, x2, y2, xn, yn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x1, y1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x2, y2도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xn, yn도 하나다라고 취급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표본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대응쌍 표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두 개의 표본이었지만 하나인 것처럼 취급해가지고 이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소규모에 대해서 대응상 표본을 꺼내려고 하니까 X하고 Y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는 두 표본을 꺼내서 표본의 차를 검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표본은 두 개를 꺼낸 거지만 하지만 쌍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개수를 맞춰준 거죠. 앞에서는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달라도 관계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로 취급할 거니까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xi-yi를 마치 하나의 변수인 것처럼 확률 변수 di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확률 변수 di의 평균, 그건 d바라고 쓸 거고, d바라는 것은 평균이니까 di를
n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표본 분산은 SD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이니까 마찬가지로 자유도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di는 n개를 꺼냈으니까 자유도 거기서 하나 빼면 되지요. 예, n-1입니다. 해서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표본 분산 SD제곱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표본 분산 우리 계산하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쉬운 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역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SD라는 것은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SD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래서 SD를 계산하는 쉬운 공식. SD 제곱하는 것이 루트 안에 n-1분의 di 제곱을 다 더한 것에서 d바의 제곱에 n 곱한 것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지요? 학기 초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마찬가지 d바라는 것은 di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니까 그것을 di를 다 더한 것이 얼마다라는 정보를 주었다면 바꿔서 쓸 수 있게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d바를 n분의 di의 합 이렇게 놓으면 제곱하면 n제곱분의 di 다 더한 것의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n하고 하나 약분돼서 이렇게 남지요. 그래서 그 식을 쓰면 SD는 루트 n-1분의 제곱을 다 더한 것 마이너스 n분의 다 더한 것의 제곱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di라는 것은 그 평균은 EDI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di가 xi-yi니까 EXI-YI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XI의 평균 μ1이죠. YI의 평균 μ2라고 쓸 거예요. 해서 DI의 평균은 μ1 마이너스 μ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요. 이거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산도 마찬가지 기호를 쓸 겁니다. di의 variance라는 것은 xi-yi의 variance인데 이제는 xi하고 yi가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xi의 분산 플러스 yi의 분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값인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값을 시그마 d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di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μ1 마이너스 μ2인 거고 분산 variance di 이것은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시그마 d 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di라는 확률 변수는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소규모에서는 항상 이런 가정이 따라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표기를 하면 di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n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표기할 거니까 평균 여기 μ1 마이너스 μ2를 μ d라고 쓸게요. 여기 오타가 요거네요. μ d라고 쓸게요. 자, 그럼 평균이 μ d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d 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기호지요. di는 n μd, 시그마 d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가정이에요. 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앞에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표본이 대규모 표본이다. 그러면 모집단이 굳이 정규분포를 따를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돼도 표본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예, 대규모 표본일 때는 모집단이 굳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표본일 때는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소규모 표본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서 시그마 D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모집단에 관계없이 표본이 대규모거나 아니면 표본이 소규모인데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우리가 시그마 D를 알고 있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면 D 바라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이걸 표준화하면 D바의 표준 편차 계산하고 D바의 평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앞에 것하고 똑같아요. 해서 D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D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 평균은 뮤 D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한 루트 n분의 시그마 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라는 것은 이제 표준화했으니까 n01을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응상 검정에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배운 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외의 케이스예요. 소규모 표본인데 시그마 D를 모른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배운 걸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론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역시 통계학자들이 알아낸 것이 있어요. 통계량 T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 시그마 D 대신에 시그마 D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SD를 가지고 추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D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가져오면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라는 통계량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통계량이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신뢰 구간 얘기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기호로 쓰면 t라는 통계량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것은 tn-1을 따라간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신뢰 구간 그리고 가설 검정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는 가설 검정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신뢰 구간 얘기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고 그걸로 그만입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신뢰 구간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뮤 D, 뮤 D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요것은 똑같아요. 우리 T 분포를 따라가는 것이 있었어요. 통계량이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이것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니까 양쪽, 왼쪽, 오른쪽 합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알파만큼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2분의 알파만큼, 오른쪽에서 2분의 알파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런 변수는 t2분의 알파 n-1이죠. 여기죠. 그렇죠? 마찬가지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려고 하면
그 변수, 그것이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이죠. 여기 있는 변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를 놓고, 예, 우리 뮤 d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예, 뮤 d에 대해서 풀어내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뮤 d에 대해서 풀어내면 이렇게 분모 양쪽에 곱해주고, 대칭이니까 d 바하고 뮤 d하고 순서를 바꿔도 똑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d 바라고 표현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d 바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든 구간이죠. 예, 그렇게 만들면 구간이 d 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n분의 sd, 여기부터 d 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n분의 sd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것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예,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두 번째 얘기. 예, 이제 가설검정 얘기. 이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겁니다. 가볼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뮤 d, 예, 뮤 d라는 것은 뮤1 마이너스 뮤2, 예, 그 두 모평균의 차, 이것을 뮤 d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예, 대응상 검정을 한 거다라는 뜻으로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 d라고 쓰고 있는 거죠. 예, 기억해 두시고 뮤 d에 대한 가설 검정 얘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표본 가지고 얘기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예, 뮤1이 뮤2보다 크다, 또는 뮤1이 뮤2보다 작다, 또는 뮤1과 뮤2가 다르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뮤1이 뮤2보다 크다라는 것은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 d라는 기호로 쓸 거니까 결국은 뮤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죠. 뮤1이 뮤2보다 작다라는 것은 뮤1 마이너스 뮤2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뮤1 마이너스 뮤2, 뮤 d, 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뮤 d가 0보다 크다, 뮤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단측 검정일 거고, 양측 검정은 뮤1과 뮤2가 다르다라는 걸 테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 d라는 기호로 쓸 거니까 뮤 d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예, 뮤 d가 0보다 크다, 뮤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측 검정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은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어떻게 되나요? 뮤1은 뮤2야 라는 거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 d라고 썼으니까 뮤 d는 0이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뮤 d는 0이야. 이게 귀무가설입니다. 단측 검정이나 양측 검정이나 뮤 d는 0이야. 기억할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이번에는 기호를 약간 바꿔요. 지금까지는 0이라는 수를 넣어서 기호를 썼는데, 이번에는 대응상 검정이라는 뜻으로 d라고 쓸 겁니다. 뮤 d라고 썼듯이 역시 귀무가설을 표현하는 통계량이 있을 텐데 그걸 td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량 t가 있었죠?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마이너스 뮤 d. 그렇죠? 자, 그런데 뮤 d가 0이다라고 했으니까 뮤 d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예,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이렇게만 남지요. 그렇죠? 그것을 td라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죠? 이제 남는 것은, 예, 귀무가설을 표현하는 그 통계량을 TD라고 했으니까, 예, 이 통계량 TD가, 예, 양쪽 꼬리로 가게 되면, 예, 귀무가설을 기각해 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단측 검정 얘기를 했으니까, 예, 단측 검정, 예, 플러스 값이 나오면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그 수는 오른쪽 꼬리 넓이가 여기에, 예, 알파가 되는
그 변수는 t 알파 n-1이죠. 자유도는 n-1이니까. 그렇죠? 예. 해서 td라고 표현한 그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얘보다 더 오른쪽에 오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 예. 마이너스가 나와서 왼쪽 꼬리로 가면 이렇게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 수를 찾으면 돼요. 그것은 마이너스 t 알파 n-1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td가 걔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t 알파 이상이 되는 확률하고 마이너스 t 알파 이하가 되는 확률 하는 게 똑같이 그 꼬리 넓이 알파니까 예, 뮤d가 0보다 크다라는 그런 주장일 때는 td가 t 알파 n-1 이상이면 기각하면 됩니다. 더 오른쪽으로 가서 뮤d가 0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td가 마이너스 t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럼 양측 검정도 똑같아요. 예, 양측 검정 뮤1과 뮤2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를 뮤d라고 썼으니까 뮤d는 0이 아니다. 예, 이런 주장일 거고 역시 귀무가설은 뮤d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합니다. 그렇다면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 수준 알파는 반씩 나눠서 왼쪽 2분의 알파, 오른쪽 2분의 알파.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변수는 t2분의 알파. 예, 자유도는 n-1이니까 t2분의 알파 n-1.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변수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 그렇죠? 예,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td가 예, 오른쪽이 나와서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이 나와서 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td가 t2분의 알파 n-1 이상이 되든지 더 오른쪽 이렇게 td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보다 더 작든지 그러면 td가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대응상 검정이라는 것은 예,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 H1은 뮤d가 0보다 크다, 뮤d가 0보다 작다, 뮤d는 0이 아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될 거고 모두 귀무가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무효다라는 주장이라고 했죠. 그것은 전부 뮤d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을 표현해주는 통계량, 그건 td라고 쓸 거고 값은 뮤d에 0을 대입해서 얻었으니까 루트 n분의 sd분의 d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언제 기각하냐? 예, 뮤d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td가 t 알파 n-1 이상이 되면 기각한다. 뮤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td가 마이너스 t 알파 n-1 이하가 되면 기각한다. 뮤d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td가 t2분의 알파 n-1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td가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n-1 이하가 되면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어, 예를 들어서 열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IQ 점수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럴 때 그 조사한 것이 아래쪽에 있는 표하고 같아요. 그리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 표를 줬지만 계산한 결과 정보를 주겠습니다. xi는 쌍둥이 형이고 yi는 쌍둥이 동생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di는 xi에서 yi를 뺀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d바 평균을 계산하면 그러면 1.40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줬어요. 그리고 di를 다 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또 이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됩니다. di를 다 더한 것은 14가 된다라고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di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414다 이렇게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차이가 어떤가요? 형하고 동생 그 IQ 점수 차이가 보니까 첫 번째 차이가 마이너스 2가 났어요. 두 번째 차이가 10이 났습니다. 세 번째 차이가 마이너스 4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차이를 쭉 보니까 예,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본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걸 검증하려고 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본 조사를 가지고 쌍둥이의 IQ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증해라. 자, 문제에다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양측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장은 당연히 그 표본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주장할 거니까 뮤디는 0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지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뮤디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알파 유의 수준은 0.05라고 주어졌고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양측 검증이다. 시험 때도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과정은. 그렇게 쓸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유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유도는 n-1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죠? 표본 두 개라고 앞에서 배운 걸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대응쌍으로 한 거니까 n-1입니다. 하나의 표본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 10에서 1을 빼주면 자유도는 9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양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값은 t2분의 알파 n-1이 필요하지요. 알파가 0.05지요. 그렇다면 2분의 알파는 0.025가 됩니다. 자유도 9였어요. t 0.025, 9를 찾으셔야 됩니다. 표는 시험 시간 때 제공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찾는 방법 충분히 연습이 됐지만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단측 검정, 양측 검정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단측 검정에서 0.025 찾으셔야 되고 양측 검정에서 찾으시려면 0.05를 찾으셔야 되고 그런데 표가 그냥 하나만 주어졌다 그러면 그건 단측 검정이라는 뜻입니다. 양측 검정이 없을 때는 그렇다면 그냥 표에서 0.025를 찾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 자유도, 세로열의 자유도가 있다고 했죠. 세로열에 이렇게 자유도가 있는데 순서대로 내려가서 자유도 9를 찾으시고 자유도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0.025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수를 읽은 거예요. 그게 2.26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SD를 계산하셔야 되죠. SD 계산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여기 DI를 다 더한 것도 있고, D바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D바만 주어질 수도 있고, DI를 다 더한 것만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표가 주어져 있으면 표를 계산하셔야 되고, 표가 없다 그러면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기억 못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SD는 루트 n-1분의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n 곱하기 평균의 제곱.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n-1은 9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곱을 다 더한 거 자료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414라고 했어요. 그렇죠? n 10이라고 대입하면 되고 그렇죠? d바 자료에 제공되어 있어요. 1.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4의 제곱
다 됐죠. 나머진 계산기가 합니다. 그렇다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6.6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TD, 그렇죠? TD는 루트 n분의 SD분의 D바다. 예,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또 대입합니다. 예, 루트 10분의 SD 6.62 분의 D바 1.4 다 제공됐죠. 그렇죠? 6.62는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하면 0.67 이렇게 되네요. 예, 이제 t2분의 알파하고 비교해야 돼요.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냥 t2분의 알파 그대로 갖다 씁니다. 2.262 하고 비교하니까 그것보다 작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그 값보다 더 오른쪽에 가서 더 커야 기각을 하는데 작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쌍둥이 형제의 IQ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는 아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지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음식물 흡수를 하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 영양실조니까 몸무게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복용 전후에 몸무게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 표와 같았어요. 마찬가지 모집단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 이론을 씁니다. 약을 복용한 다음에 체중의 증가가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해라. 체중의 증가가 있냐 그랬으니까 체중이 더 커졌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측 검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XI는 약을 복용하기 전의 몸무게, YI는 약을 복용한 후의 몸무게. 예. 복용 전이나 복용 후나 같은 환자니까 당연히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응상 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DI는 YI에서 XI를 빼준 거다. 표에 있는 것에서 D바를 계산하면 4.95, 그리고 DI를 다 더한 것은 54.50, DI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은 312.25다. 예, 검정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표를 보세요. 표 한번 보니까 첫 번째 환자부터 이렇게 54kg였다가 57.8kg 증가가 있었죠. 예, 19.5에서 두 번째 환자 24.8 증가가 있었습니다. 5.3만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체중 증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표본 자료를 증거로 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증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장은 당연히 증가가 있었으니까 뮤디가 0보다 크다. 이게 주장이죠. 귀무가설은 뮤디는 0이다 라는 걸 거고 유의 수준은 주어졌습니다. 0.05로 하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증가가 있는지 검정해라 했으니까 단측 검정.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걸 계산합니다. 예, 자유도 계산하셔야 되고요. n-1. 예, 11명의 환자를 추출했으니까 11-1. 자유도는 1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는 t 알파 n-1이고 알파가 0.05였죠. 그렇다면 t 0.05 10을 계산해야 되고 이건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표는 제공된다고 했죠.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자유도 세로열에 있고 자유도에서 10을 찾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단측 검정에서 0.05 찾으셔야 됩니다. 해서 단측 검정에서 0.05 찾으셔서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자유도 10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되고 그렇죠? 예, 그 수를 읽었더니 1.81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SD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SD는 계산하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식 루트 n-1분의 시그마 di의 제곱, 제곱을 다 더한 거 마이너스 n 곱하기 d바의 제곱. 그렇죠? 예, 주어진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n-1 자유도 10이었어요. 그렇죠? 제곱을 다 더한 거 정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312.25 그렇죠? n 예, 표본의 크기 11이었어요. 그렇죠? d바 평균 제공되어 있습니다. 4.95 제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예, 2.0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검정할 차례가 됐습니다. 검정 통계량 TD 구하셔야 되고 TD는 루트 n분의 SD분의 D바. 그렇죠? 이제 다 계산한 거니까 대입만 해주면 돼요. n은 11이고 예, SD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어요. 2.07이고 D바는 주어져 있어요. 4.955 그렇죠? 해서 루트 11분의 2.07분의 4.95 계산기로 계산하면 7.9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아까 T알파 표에서 찾은 거 있죠? 1.812 가지고 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야 돼요.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1.812보다 더 크면 기각하면 되는데 7.93 실제로 1.812보다 더 크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예, 문제에 맞게 쓰시면 돼요. 뭐라고 쓰면 되나요? 약을 복용한 후 몸무게의 증가가 있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학기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다 가서 예, 이 시간이 종강입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기말 시험 예, 잘 보시고 예, 그리고 방학도 재밌게 보내세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